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의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스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세 나라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새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뭐 성공을 자축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정상회담이 뭐 굉장히 좀 이번에는 평상시와 다르게 좋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 자축을 하고 있는데, 이 정상회담이 보통 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미국이 이렇게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좀 그 배경,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 일본과 한국 정상이 이 미국 대통령 별장에 와서 뭐 하루지만, 하루 네. 정상회담 했지만, 진짜 어떻게 잘 모르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성과가 없었다라고 지금 미국이 거의 비판 없이 초당적으로 그 잘한 외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미국의 수건 사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 미국 외교 안보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라는 의미인데요. 9.11 테러, 사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나가지고 중국이 자신 있게 이제 서구 세계에 나와가지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 경제 발전을 가속도 갖고 이루기 시작하면서 2001년에 테러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관심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흘러가지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 다음에 2008년 선거에서. 그리고 눈을 보니까 미국의 초점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가 있던 틈을 타서 중국이 너무나 크게 전 세계에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이었잖아요. 오바마가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했던 이유는 오바마의 그 경험, 경력이 없는 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바이든의 외교 전문성을 가지고 부통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바마 때 외교 안보의 모든 논의를 결정짓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바이든 부통령 몫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바마 바이든 정부가 너무나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중국이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게 기억날 겁니다. 피보트 아시아라는 게, 아시아 중심으로 미국이 이제는 외교 정책을 만들고 중국을 그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들어온 거죠. 그럴 때에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해서도 일본이 그냥 다른 나라 같지 않은 그 다른 나라 아닙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이런 그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관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때 보니까 한국이 문제였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국을 좀 미국이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한국과 일본 관계를 밀착 관계로 만드는 거였었는데 그게 가능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8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트럼프 때 지나면서 보니까 중국은 계속 커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도움으로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을 하고 나서 중국이 이제 미국 경제를 침식을 하는 거죠. 국제규범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의 비밀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이 중국은 통제 경제니까 다 이거를 규칙을 어긋나게 다 중국으로 갖고 가가지고 이제는 제조업이 전 세계 제조업이 중국으로 가고 미국이랑 관계 좋게 갖고 있었던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화로 들어가고 하니까 미국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던 게 팬데믹 만 2년 동안에 이 팬데믹 만 2년 동안에 미국이 필요한 일상용품들이 다 중국을 통해서야만 들어오니까 미국이 마스크가 없고 병원 침대가 없고 네. 간호사 의사들 가운이 없어가지고 제일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도 목표는 중국이었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시진핑하고 제일 많이 만나고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바이든인데 바이든이 중국 시진핑의 이 독재화돼가는 권위주의 권력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해서 지난 팬데믹 때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선거할 때 기억나시겠어요? 그 미국에서 아시안 인종혐오범죄 제일 많이 났던 그 원인을 바이든이 제공했다 해서 아시안 활동가들이 바이든한테 이 레터도 내고 그런 발언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이든이 이 시진핑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절대 중국을 안 되겠다 하고서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가장 공격을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를 트럼프가 선거에 이렇게 활용했었죠. 중국이 오늘날 저렇게 커진 거는 바이든이 등서평을 만나고 장점인을 만나고 후진타오를 만나고 하면서 중국 봐주기 앞장섰는데 책임이 있다. 이런 게 선거판에 올라올 정도로 그런 생각을 바이든이 가졌다. 2021년 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모든 게 중국 이슈인데 그러려면은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가장 긴밀한 협력 기구를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이 NSC의 커트 캠벨이라는 아시아 책임자, 그 다음에 이 국무부에서는 웬디 셔먼이라는 그 일을 오랫동안 그 오바마 때서부터 해왔던 웬디 셔먼이라는 그 전문가를 국무부 2인자로, 그 다음에 백악관의 2인자는 커트 캠벨로 해가지고 이거를 1년 반 동안 해왔는데 사실 한국이 이거를 어떻게 한국을 달랠까라는 거를 알려진 건 없지만은 여하튼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에 왔다 간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우리 임무가 끝났다고 할 정도로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캠프 데이브 이 회담을 가지고 한국, 일본, 미국이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그리고 이게 바이든의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한테는 굉장히 큰 성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 논평이 나오고 평가에 대한 이 사설들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미국의 국방부가 최근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 장소를요, 동해 대신에 일본해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한인분들이 미국이 일본 편을 드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는 소식도 있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제 결합이 하게 되면은 동해, 일본의 독도 문제 등등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리해야 할 역사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매우 좀 안타깝고 좀 불안한 건데요. 그 생각나세요? 사실 저는 LA 글렌데일의 소녀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2007년 미주동포들 힘으로 만들어낸 여성인권의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동해병기 이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 이름을 일본해라고만 하면 안 된다. 동해병기해야 된다는 이걸 해가지고 버지니아에서 주의 법으로 만들어서 교과서에 왜 넣기도 하고, 미 전역에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과거의 진실을 가지고 두 나라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캠페인이 너무 크고, 생각나세요? 재작년에는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3.1절 하자 그러고, 맞아요. 또 8.15 되면 자기 정신, 이러니까 미국에선 계속 곤혹스러웠죠. 일본과 한국을 정리해야 되는데 일본은 갈수록 우파 권력이 강해지고, 네. 한국은 지금 더구나 미국 힘이 있는 한인들이 과거 역사 진실, 여성인권 이러니까 사실은 2010년 한 10년 동안 일본과 한국이 그래도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역사적인
진실을 가지고서 힘을 얻었던 거는 저는 절반 이상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했던 이 글로벌 이슈잖아요. 여성 네. 인권이고 이 뭐나 하면은 그 역사 진실이고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정부가 바뀌고 그 다음에 미주 지역에 있어서의 한인들이 이러한 액티비티가 좀 소강 상황 들어가고 그러니까 틈은 이때다 해가지고 그거 지난 2015년도에 아베가 총리에 다시 복귀하면서 워싱턴에 올 때 웬디 셔먼이라는 그 국무부 그때 차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가서 한인과 미국에서 한인과 한국의 한국 정부에다 대고 이 과거의 적을 들추어내서 값싼 인기를 부과하는 정치인들 막 이런 얘기했다가 우리는 그때 그분 돌아온 다음에 워싱턴에서 항의하느라고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이거 안 네네. 되겠다. 좀 접어두자. 그래서 사실은 일본과 한국을 역사 문제 해결 없이 엮어내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오바마 때는 포기를 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나오니까 지금 이게 누가 봐도 군사적인 협력체입니다. 네. 이 나토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전문가들 나오는 거는 나토와 비교해가지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아무리 인도, 호주 이쪽을 많이 엮는다 해도 한미일만큼 담보가 될 만한 중국 봉쇄의 이 울타리가 없는데 미국은 뭐 굉장히 큰 걸 이뤘다 해도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